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31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1과의 어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볼 텐데요. 자, 동사 첫 번째 부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 부분의 첫 번째 동사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포괄하다입니다. 자, 포괄하다라는 뜻은 일정한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하나로 묶다라는 뜻으로 바오쿠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을 모두 포괄한다. 外国语学习全面涵盖了阅读、听力、口语写作. 자, 외국어 학습은 포함한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부분을 포함합니까? 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포함한다라는 뜻으로 포괄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요. 새 법규에는 아동 부양, 양육, 보호에 관한 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新法规涵盖了与儿童抚养、养育、保护相关的全部内容. 자, 새 법규에는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아동 부양, 양육, 보호에 관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포괄하다라는 뜻은 한가라는 뜻으로 어떤 것들을 한 곳에 포함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가늠하다입니다. 자, 가늠하다의 의미는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의미는 일정한 목표나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예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처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의미는 형편이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짐작하다, 즉推测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측하다라는 뜻을 가진 예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가늠하여 길을 찾았다고 한다. 据说以前的人们看着星座估摸方向找路. 자, 옛날 사람들은 별자리를 보고 방향이 어디인지 예측해서 찾았다라는 뜻으로 꾸모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의미인 짐작하다,推测의 뜻을 가진 예문 보겠습니다. 그의 표정만으로는 그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只通过他的表情很难揣测到话是真是假. 그의 표정만으로는 그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추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는 좌이처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가늠하다는 여러분 두 개의 의미로 하나는요, 구모라는 뜻이었고요. 또 하나는 좌이처라는 뜻으로 예측하다와 짐작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이룩하다입니다. 이룩하다는 목적을 이루어내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다라는 뜻으로 实现或者达成目标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온갖 힘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 오늘날의 성공을 이룩했다. 他克服所有的困境，实现了今日的成功. 그는 모든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에서 딛고 일어나다라는 뜻은 이겨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겨내어서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었다, 달성했다라는 뜻으로 이룩하다를 쓰고 있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국민들과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通过国民与政府的不断的努力实现了经济的发展. 국민들과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이룩했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룩하다라는 뜻은 어떤 목적을 이루다라는 동사로 쓰거나 목표를 달성하다라는 뜻으로 实现 或者达成 뜻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네 번째 동사는 거머쥐다입니다. 거머쥐다의 뜻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물건을 감아서 움켜쥐다라는 뜻으로 진워라는 뜻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을 손에 넣거나 가지다라는 뜻으로 모우, 방루, 소중, 或者拿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인 진워의 예문입니다. 두 사람은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서로의 멱살을 거머쥐었다. 两人打架打得太上火，相互抓住了衣领. 자, 두 사람은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서로의 멱살을 이렇게 움켜쥐었다라는 뜻으로 거머쥐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인 어떤 것을 가지다라는 의미의 예문입니다. 그녀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자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었다. 她在这次奥运会上取得了金牌，一手握住了财富和名誉. 자, 그녀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부와 명예를 모두 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거머쥐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죠. 자, 거머쥐다의 두 개의 의미 여러분 잘 기억하셨나요? 하나는 진워라는 뜻으로 어떤 것을 움켜쥐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 뜻은 어떤 것을 손에 가지다 또는 손에 넣다라는 워주라는 의미로 쓰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동사 부분의 연습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매번 조연상만 봤던 그가 이번 드라마로 여우 주연상을 1번 포괄하다, 2번 가늠하다, 3번 이룩하다, 4번 거머쥐다. 답은요? 네, 4번 거머쥐다가 되겠죠? 자, 매번 주연, 조연상만 봤던 그가 이번에 드라마로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 즉, 여우 주연상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머쥐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거머쥐다, 즉 손에 넣거나 가지다라는 뜻으로 쓰게 되는 워주라는 뜻이었죠. 자, 다음은 동사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동사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동사는 아우르다입니다. 아우르다는 둘 이상의 것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把两个以上的东西聚成一个라는 뜻인데요. 자, 어떻게 쓰는지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아우르면 못할 일이 없다. 所有人齐心合力的话没有做不成的事.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자, 여기서 아우르다라는 뜻은 허라는 동상에 합치다라는 동사와 어울리겠죠? 자,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 한복은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서 표현해 한국적이면서 서양적인 느낌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这件衣服融合了传统与现代，同时体现了韩式与西洋的感觉. 자, 이 한복은 전통과 현대를 잘 모아서, 잘 합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한국적이면서도 서양적인 느낌을 동시에 표현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우르다라는 뜻은 잘 어울리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우르다라는 뜻은 합치다 또는 모으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 동사는 아우르다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화합하다입니다. 화합하다라는 뜻은 롱치아라는 뜻으로 서로 간에 마음이나 뜻을 모아서 화목하게 어울리다라는 뜻으로 互相间的心意聚集在一起和谐搭配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화합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为了企业的发展，劳之间的融洽应该放在最首位. 자,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업자 간의 화합, 여기에서는 和谐가 되겠죠? 자, 이 화합이 서로 간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인데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그는 동료들과 잘 화합하지 못하더니 결국 회사를 떠나고 말았다. 他无法和同事们融洽相处，最终离开了公司. 자, 그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더니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화합하다라는 뜻은요, 중요한 게 마음이나 뜻과 관계가 있고요. 그 마음이나 뜻을 모으다 또는 그 마음이나 뜻이 맞아서 화목하다 또는 그 마음이나 뜻이 서로 어울리다를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자, 세 번째 동사는 개입하다입니다. 개입하다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참견하다라는 뜻인데요. 过问和自己没有直接关系的事情 介入또는干预 또는干涉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아이들끼리의 싸움에 부모가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다. 都说父母不该干预孩子之间的打打闹闹. 자, 아이들끼리의 싸움에 부모가 참견하는 것은, 부모가 관계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그녀는 공적인 일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하지 않는다. 她不在公事上掺杂自己的个人感情. 자, 그녀는 공적인 일에, 회사의 일에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넣지 않는다. 즉, 관계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개입하다라는 뜻은요, 관계가 없는 일을 참견하거나 간섭하다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동사는 끼어들다입니다. 끼어들다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틈이나 사이에 들어가다라는 뜻이고요. 进入空闲或者间隙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다라는 뜻입니다. 간섭하다는 우리 간섭 또는 참여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의미의 끼어들다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개입하다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인 틈이나 사이에 들어가다라는 뜻의 예문은요.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上下班时间因超车交通事故频繁发生. 자,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빈틈으로 여기저기로 들어와서 그래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끼어들다라는 뜻은 어떤 사이에 들어오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의미인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다.
개입하다라는 뜻의 예문입니다. 이 일은 너와 상관없으니 이 일에 끼어들지 마라. 这件事与你无关，所以不要插手. 자, 일은 너와 상관없으니까 이 일에 간섭하지 마라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간섭하다, 끼어들다, 개입하다는 유의어가 되겠죠? 자, 동사 두 번째 부분 연습 문제입니다. 최근 양국의 문화를 뭐뭐 위한 콘서트가 자주 개최되고 있다. 1번 아우르기, 2번 화합하기, 3번 개입하기, 4번 끼어들기. 답은요? 네, 2번 화합하기가 되겠죠? 자, 최근에 양국, 그죠? 양국의 문화를 원화, 화합하다, 그죠? 和谐가 되겠죠? 화합하기 위한 콘서트가 개최되다라고 써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답은 화합하다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소하다입니다. 자, 소소하다는 별로 대수롭지 않고 작다, 즉 큰일이 아니거나 작은 일이다 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철수는 소소한 지출까지 가계부에 기록했다. 철수는 아주 작은 지출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출까지 모두 다 기록했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그녀는 소소한 일에서도 행복을 쉽게 느낀다. 就连琐碎的小事她也很容易感到幸福. 자, 그 여자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느낀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역시 두 번째 문장에서도 소소하다라는 뜻은 작다 또는 별것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중국어로 보자면 네, 琐碎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은 자잘하다입니다. 자잘하다라는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찮고 별것이 아니거나 아주 작다, 즉 不起眼的没什么了不起的或者小的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자잘한 일상 속의 일들을 재미있게 그려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这部电视剧将日常生活的琐事有趣地描写出来，获得了观众的共鸣. 자, 이 드라마는 아주 작은, 네, 별거 아닌 그런 일상 속의 일들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서 네, 공감을 많이 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잘하다라는 뜻은 네, 별것이 아니다, 아주 작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뀐 후 자잘한 일들이 아주 많아졌다. 更换负责人之后琐碎的事情变多了. 그래서 담당자가 바뀐 후에 아주 작은 일들이 많아졌다, 귀찮아졌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앞에 소소하다도 네, 별것이 아니고 작다라는 뜻이었고요. 자잘하다도 아주 작고 별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를 보자면요. 네, 소소하다라는 뜻은 아주 작고 크지 않다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자, 두 번째, 자잘하다라는 뜻은요, 조금 부정적인 뜻이고요. 자잘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네, 아주 긍정적인 단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 소소하다와 자잘하다를 꼭 차이를 찾자면, 소소하다는 버위츠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잘하다는 비에니츠에 가까운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가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지런하다는 정치라는 뜻으로 아주 고르다, 빈정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녀는 치아가 희고 가지런해서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她的牙齿洁白整齐，笑容非常美丽. 자, 그 여자는 이빨이 그쵸, 아주 하얗고
네, 골라서 고르다라는 뜻과 동일어가 되겠죠. 가지런해서 웃는 모습이 아주 예쁘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옷장에 색깔별로 옷들을 가지런하게 정리해 두었다. 我把衣柜里的衣服按颜色整齐地整理排放. 자, 나는 옷장에 색깔별로, 색깔에 따라서 옷들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다라고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지런하다라는 뜻을 보시면은요, 정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가지런하다의 유의어는 고르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까다롭다입니다. 까다롭다라는 뜻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뜻은 일이나 조건 또는 절차 등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뜻으로 난농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事情或者条件顺序等复杂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아주 따지는 것이 많아서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挑剔东西太多很难配合라는 뜻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은 난농이라는 뜻의 예문입니다. 은행 대출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대출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因为银行贷款条件太苛刻，贷款花了很长时间. 자, 은행 대출 요건이 아주 그저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까다롭다라는 뜻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아주 따지는 것이 많다라는 까다롭다의 의미입니다. 네, 挑剔가 되겠죠? 그 종업원은 손님의 까다로운 주문에도 웃으면서 대했다. 那个服务员连客人的挑剔的要求也笑着应对了. 자, 그 종업원은 손님의 아주 어려운 주문에도, 맞추기가 어려운 주문에도 웃으면서 대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까다롭다라는 뜻은 TT가 되겠죠? 자, 까다롭다의 두 개의 의미 잘 기억하셨나요, 여러분? 첫 번째는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따지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맞추기가 어렵다, TT의 의미였죠? 네, 까다롭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화나다입니다. 자, 화나다는 맑고 밝은 상태이다인데요. 네,明亮이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남편이 꽃을 선물하자 아내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丈夫送妻子花之后，妻子马上露出明亮的笑容. 자, 남편이 꽃을 선물하자 아내는 너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환하다라는 뜻은 아주 밝은 미소를 지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환하다는 밝다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오랜만에 집안 곳곳을 대청소하고 나니 집이 환해졌다. 时隔多日把家里每一个角落大扫除了一遍之后，家变得明亮了. 자, 오랜만에 집안 곳곳을 대청소하고 나니까 집이 아주 깨끗하고 반짝반짝해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환해지다라는 뜻도 깨끗하고 밝아지고 반짝반짝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환하다라는 뜻은 여러분,明亮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다음은 형용사와 동사 부분입니다. 첫 번째 형용사는 바르다입니다. 자, 바르다는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삐뚤어진 곳이 없이 곧다라는 뜻입니다. 没有歪曲的地方라는 뜻으로 正直라는 뜻인데요.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언행이 규범이나 도리에 맞다라는 뜻으로 言行规范,符合道理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아름다운 몸매는 바른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美好的身心源自于正确的姿势. 자, 아름다운 몸매는 바른 자세, 고든 자세. 여기에서는 正确의 뜻이 되겠죠? 자, 바른 자세에서 비롯되다라는 뜻은 시작되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예의가 바른 철수는 어디에 가든지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懂礼貌的哲秀无论到哪里都受到长辈的称赞. 자, 예의가 바르다라는 뜻은懂礼貌라는 뜻이죠. 예의가 바른 철수는 어디에 가든지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자, 예의가 바르다는요. 언행이나 규범이 符合道理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의가 바르다는 보통 꾸팅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바르다는 도리에 맞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기울다. 자, 기울다는 사물이나 분위기, 마음 등이 한쪽으로 모이거나 쏠리다라는 뜻으로 事物、气氛、心等倾向或者俱往一变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옆으로 기울어 있다. 地震导致建筑物向旁边倾斜. 지진 때문에 건물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기울다라는 뜻은 倾斜라는 뜻으로 Y라는 뜻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새로운 복병이 들어오면서 경기의 승부는 우리 학교 쪽으로 기울었다. 随着新人到来,比赛的胜利倾向我们学校. 자, 새로운 복병, 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경기의 승敗, 그쵸? 이기고 지는 것은, 즉, 경기의 결과는 우리 학교 쪽으로 기울었다. 즉, 우리 학교 쪽으로 모였다, 쏠렸다라는 뜻이 되죠. 자, 여기에서는 칭샹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이다 또는 쏠리다라는 동사와도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쏠리다입니다. 자, 쏠리다는 아까 우리 기울다라는 동사와 함께 봤었죠. 네. 그래서 쏠리다 또는 기울다라는 동사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자, 쏠리다는 의미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몰리다라는 뜻으로 偏向 또는 具象一变이라는 뜻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나 눈길 또는 관심 등이 한 곳에 끌려서 집중되다라는 뜻으로 集중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급정차하자 서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다. 公交车突然急刹车，站着的人们都倒向前面。 자, 버스가 갑자기 멈추자. 자, 급정차하다는 갑자기 멈추다라는 뜻이죠. 자, 갑자기 멈추자 서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 쏟아졌다, 몰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뜻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몰리다라는 뜻으로 偏向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철수가 무대로 올라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철수에게로 쏠렸다. 哲秀一上舞台,人们的视线都集中到他身上. 철수가 무대로 올라가자 사람들의 눈이 철수에게로 모두 다 집중됐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쏠리다라는 뜻은 마음이나 눈길, 관심이 한쪽으로 집중되다, 집중자의 목어디팡 뜻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자, 쏠리다의 두 개 의미 잘 기억하셨나요? 첫 번째 의미는 한쪽으로 몰리다 라는 뜻으로 쥐샹이변이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 곳에 집중되다 라는 뜻으로 집중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향하다입니다. 향하다는 세 개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어떤 장소나 방향을 정면이 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某个地方或者方向成为正面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방향을 바라보다, 望着某个方向이라는 뜻이 되고요. 세 번째는 목적지로 가거나 목표로 하다, 前往目的的或把某物定为目标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내 방의 창문은 모두 산을 향해 나 있다. 我房间的窗户全部正对着山. 자, 내 방의 창문은 모두 산 방향으로 있다라는 뜻으로 내 산과 내 방의 창문이 정면이 되게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그녀가 커피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从他进咖啡馆开始他的视线就朝着他. 그녀가 커피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의 시선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즉 바라보다 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我们要向着更好的将来不断努力. 자,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향해서라는 뜻은 그것을 목표로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은 연습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 형제에게 뭐뭐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1번 바르게, 2번 기울게, 3번 쏠리게, 4번 향하게. 답은요? 1번 바르게가 답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 형제에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이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치에 맞다라는 뜻의 동사는 바르다라는 동사가 있었고요. 정직하게 살다, 그리고 이치에 맞게 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1번 바르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사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의 첫 번째 동사는 증언하다입니다. 증언하다는 증위엔이라는 뜻으로 증자른위엔, 즉 인원을 늘리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부터 신입생을 증언할 예정이다. 我们大学计划从今年开始扩招新生. 자, 우리 대학은 올해부터 신입생을 늘릴 예정이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증언하다 라는 뜻은 앞에 인원을 늘리다 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경력 사원을 증원하여 일의 효율을 높이려고 한다. 虽然经济不景气，但是我们公司打算增加有经验的士员，提高工作效率. 자, 불경기이지만 우리 회사는 경력 사원을 늘려서 일의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사원을 늘리다라는 뜻으로 사원을 증원하다라고 쓰고 있죠. 증원하다라는 뜻의 증자는 증가하다의 증자고요.
자, 두 번째 동사는 모색하다입니다. 자, 모색하다는 방법이나 해결책을 이리저리 생각해서 찾다라는 뜻인데요. 네, 모소 또는探索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为了克服这次的危机，摸索新的对策。 자,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关注学校暴力摸索解决对策是当务之急. 학교 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주 급한 문제이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도 역시 모색하다는 방법을 찾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방법을 모색하다 또는 대책을 모색하다 또는 해결책을 모색하다 이런 형태로 자주 쓰이게 되겠죠? 앞에 명사도 함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동사는 소진하다입니다. 소진하다라는 뜻은 힘이나 에너지, 시간, 물질 등을 모두 써서 없어지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따이진, 하오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화내고 울었더니 기력을 다 소진했다. 因为太生气发火哭了之后力气全部耗尽了. 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화가 나서 화내고 울었더니 기력이라는 뜻은 힘이라는 뜻이 되겠죠? 네, 힘을 다 소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소진하다라는 뜻은 여기에서는 다 썼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의 입시생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입시 준비로 체력을 소진한다. 韩国的高考考生从凌晨到夜晚忙于高考复习，耗尽体力. 자, 한국의 입시생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입시 준비 때문에 체력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진하다라는 동사는 가장 쉬운 말로 쓰다라는 동사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네 번째 동사는 기술하다입니다. 기술하다는 전수 또는 叙述, 描述, 记述 이런 뜻인데요. 자, 어떤 내용을 기록해서 서술하다라는 뜻으로 记录某种内容并陈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 두었다. 这份报告详细地记述了事件. 자, 이 보고서는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써 두었다라는 뜻으로 기술해 두다를 쓰고 있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논술 시험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论书考试时要有逻辑地叙述自己的想法. 자, 논술 시험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쓰다라는 뜻을 대신해서 기술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죠. 자, 그래서 기술하다라는 동사는요, 쉽게 말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해서 쓰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습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번 증언하는, 2번 모색하는, 3번 소진하는, 4번 기술하는. 답은요? 네, 2번 모색하는 이 답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다는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잘 이해하고 자, 해결책이라는 뜻은 해결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어떤 방법을 찾다, 저 해결책을 찾다, 대책을 찾다 이렇게 찾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는 모색하다였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완성되어야 가장 어울립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은 형용사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는 꾸준하다입니다. 꾸준하다는 坚持不懈라는 뜻으로 쉬거나 중단하지 않고 한결같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10kg 감량할 수 있었다. 他通过坚持不懈的运动减去了10公斤. 자, 그 사람은 아주 계속된 운동을 통해서 꾸준하다라는 뜻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했다, 살을 뺐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병이 다시 발병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 为了不重新发病，需要不断的定期检查. 자, 병이 다시 발병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정기 검진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엄숙하다입니다. 자, 엄숙하다는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의미는 그 분위기가 조용하고 아주 정숙하다라는 뜻입니다. 气氛安静, 肃静이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말이나 태도가 위험이 있다라는 뜻으로 화或者态度有威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식을 치른다. 韩国与外国不同，在严肃的气氛下进行婚礼。 자, 한국은 외국과 달리 아주 조용하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결혼을 한다, 예식을 치르다라는 뜻은 결혼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사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을 듣고 있다. 社长带着严肃的表情听着这次事故的发生原因. 자, 사장은 아주 위험 있는 표정으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을 듣고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서 엄숙하다라는 뜻은 말이나 태도가 위험이 있어서 조금 무섭거나 심각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엄숙하다는 쉽게 말해서严肃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완연하다입니다. 완연하다라는 뜻은 증세나 분위기가 아주 뚜렷하다라는 뜻으로 이라무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신 아버지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완연하다. 爸爸出差1个月回来，脸上的倦意一览无遗. 자, 한 달 동안 출장을 다녀왔으니까 아버지의 얼굴에 피곤한 모양이 완연하다,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햇살이 따뜻해지고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서 거리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다. 随着阳光变暖，鲜花盛开，街道上的春意依然无遗. 자, 햇살이 따뜻해지고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서 거리에는 봄 기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주明显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大家
们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자, 31의 어휘 잘 기억해 두셨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